우주 최초 정신무장 버라이어티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꼴통쇼. 자, 역시 오늘도 또 힘차게 이끌어가고 있는 꼴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채는 이마트, 과일은 총각내. 총각내 이영석입니다. 오늘은 랍스타를 먹고 온 남자. 네.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꼴통 챌린저 여러분들 이렇게 또 힘차게 이곳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꼴통쇼 19회 제 2부 순서 네. 지금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노량진 특집이 네. 돼버렸습니다. 오늘 미인이 나오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네. 노량진 여로 네. 오늘 또 한 획을 그었던 네. 우리 차영란 마스터.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아.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정말 임용고시 직전에 이제 TU가 네. 빵명이 난 거예요. 근데 또 일주일 전에 또 증원 계획도 발표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아, 다른 임용고시 다른 고시하고는 다르게 임용고시는 너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그걸 느꼈던 학생들이 과연 최영란님 혼자였을까요?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이걸, 많았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많은 공감을 해주시지만 그거를 행동으로 뭔가 선뜻 하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쇼가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제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오늘은 장관님을 만나서 제안을 하러 갑니다. 그러죠. 라고 했더니 댓글에 참 장관이 그렇게 쉽게 만나주나? 네. 이렇게 댓글 달리고 자기 같은 처진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장관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때는 당시는 왠지 모르지만 뭔가 될 것 될 것 같다는 같은. 왠지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저를 말리는 사람들은 너 그러다가 진짜 교사 못 된다. 너 완전 찍혀가고 너 찍힌다. 너 교육계 꼴통이다. 맞아. 네, 저희 엄마 아빠도 너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너 그렇게 대학 어렵게 가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맞아. 그래서 너도 다른 사람처럼 공부 열심히 그냥 해서 그냥 교사 빨리 됐으면 좋겠다. 왜 하필 너가 하니? 네. 밥에 계란찌개 좀 그만해라. 네. 너 한 3, 4년 진짜 그냥 인생 골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그런 게 솔직히 그런 얘기가 그러면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일단 장관님을 만나야겠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만나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제 마음속에 남들은 다 안 된다 네. 그러는데 굉장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점심시간에 나가봤어요. 이제 점심시간에 핑크색 네. 아주 로맨틱한 네. 문구를 들고 네. 그럼 교육부 장관님 계신 곳. 네, 정보종합청사 앞에 네. 선 거죠. 간 네. 거예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위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굉장히 저기 전투적으로 하고 오신 네. 분들, 저희가 지금 머리 싸매고 와 있는 분들. 이런 스타일들 굉장히 많아요. 그 그렇죠. 며칠씩 잠자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저를 신기한 눈으로 보시면서 오히려 저를 사진을 찍는 거예요. 같이 시한도 특이하거든. 네. 하트 그려져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YTN, KBS, MBC 이런 기자분들한테 다 이제 보냈죠. 네. 오늘 오늘 갑니다. 간다. 네. 그랬더니 그동안 전혀 연락을 안 주시던 기자분들이 KBS에서 네. 와. 노량진 년이 지금 어디십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MBC에서는 제가 10월 5일이 생일인데 네. 그날 생일날 네. 정말 생일 선물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MBC 임용고시에서 네. 대해서 관심 많은데 혹시 노량진열 네. 많이 네. 하고 그래서 저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 바로 취재가 가능하냐고 네. 생일날 그런 연락을 어머.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MBC에서는 찍어는 가는데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당일날 KBS, YTN 이렇게 연락이 와서 장관님 만나기 직전에 KBS 인터뷰를 하고 장관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장관님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 장관급인데 그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러브레터입니다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한 그 편지가 건물 앞에서. 네, 건물 그러니까 앞에서 지나가는 공무원분들한테 네, 그냥 공무원분들한테 네. 나눠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러브레터 맨 끝에 바쁘셔서 이 편지를 못 보실 장관님께 꼭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라는 네. 멘트를 꼭 넣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네. 손에 손을 타고 그 편지가 장관님께 전달이 된 야. 거예요. 어머, 그날 그날.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서히 구급 공무원분이 저한테 오셔서 여기서 이러시지 말고 저기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들어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장관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네. 거예요. 아니 만나러 들어가자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장관님을 오늘 만나기는 어렵고 계속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뭐 오늘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나와서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구급 공무원분이 아니라 한 7급 공무원분들이 와요. 점점 올라가. 지금 올라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5급 드디어 과장급 사무관 나와서 사무관. 네. 그러더니 뭐 자신들도 알고 있대요. 네. 이런 애로사항을 다 알고 있었고 노량 인지니어 활동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하시는데 도대체 장관님 그러면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계시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5급 그분이 얘기해요. 네. 그런데 한 1시간 2시간을 이야기했어요. 5급 그분과. 1시간 2시간 네, 그분도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그 환영의 방이라고 웰컴 방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한두 시간 이야기하는데 전화가 와요. 과장님께 거기 그 계시냐고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네, 뭐 되게 이렇게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시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아니 5급이 수그린다면 4급, 3급 네. 아니면 이건데. 그래서 이제 다음 급이 누굴까 고민하던 차에 네. 장관님이 이러실 일이 없는데 네. 지금 장관실로 오시랍니다. 오! 네. 야. 대박. 그게 시작하고 몇 달 만인 거예요? 아니 3개월 만에. 3개월 이제, 만에. 제가 일단- 이제 계획을 한 지 3개월 만에 이제 장관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그때 바깥에서 다른 시위 하시던 분들은 네, 굉장히 부러운 눈빛. 저는 이제 오늘 나타난 신생인데. 신세인데 자기들은 지금 몇 개월째 지금 밖에서 그러니까 굴러온돌이 막 하고 있는데 굴러온돌이 바뀐 돌을 빼버린 거예요 지금. 그 뒤로 그 앞에가 다 네. 핑크색 물결로 바뀌지 않았을까? 네, 안 그래도 그 후에는 1인 씨의 멘트가 다 데이트 신청으로 바뀌어서 한동안 그 멘트가 인기였다는 시위계에서는 인기 그 와. 멘트로 장식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딱 이제 장관님을 들어갔어요. 네, 장관실을 장관실을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아니 막상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 좀 이렇게 준비를 네, 했잖아요. 근데 그날은 장관님이 오늘 첫째 날인데 설마 만나주겠어? 하고서 이러면서 그냥 막 그냥 갔군요. 쌩얼에 그냥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이런 무리하게. 설마 오늘은 아닐 거야라는 생각으로 네. 이제 갔어요. 근데 그런데 영란 씨가요 얼굴 화장 안 하면 진짜 어려 보이세요. 전 처음 어려 보이세요가요? 어려워 보이세요. 어려워 보이세요? 어려워 보이세요. 오늘은 좀 많이 쉬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처음 뵀는데 되게 전 어린 줄 알았어요. 나이가 30 조금 많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진짜 화장 안 하면 훨씬 어려 보이세요. 25, 6 정도. 근데 네. 이제 그때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장관실에 이제 드디어 올라가게 돼서 딱 장관님을 뵀는데 제가 전달했던 그 핑크색 러브레터를 손에 들고 형광색으로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쳐서 저에게 이렇게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이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래서 본인이 올해는 못 도와주지만 올해는 이미 TO가 0명이 나서 채용이 날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좀 더 임용고시생들이 편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6개월 정도 앞당겨서 임용 TO를 발표하겠다 해서 임용고시 사전 예고제를 구두상으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야, 박수 한번 드릴게요. 멋있다. 즉시 반드시 될 될 때까지. 그대로 약속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장관실을 제가 사전 예고제 미리 말해주라고 제안을 하러 갔지만 저는 사실 데이트 신청을 무작정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의 다른 스케줄 때문에 길게는 만나지 못하고 15분, 20분 정도 티타임 이렇게 하고 임용 사전 예고제 말고도 다른 우리 임용고시생들이 처한 문제, 그다음에 교사들의 뭐 TO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들락날락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등등의 다른 교육적인 문제들을 몇 가지 더 전달을 하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저한테 관심이 없었던 기자분들이 연락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장관님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막 YTN 막 다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 언론사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구두상으로 약속은 받았다. 근데 막
증거 없습니까? 이러는 네. 거예요. 정부가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킨 게 몇 개인데 이렇게 네. 오늘만 넘기려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하고 다음 사전 예고제가 지켜지기까지 저는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막. 네, 실시간 검색어 뭐 네이버 1위 막 이렇게 하고 뭐 언론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다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 지켜지지 않으면 네. 너무 막 그 그렇죠.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장관님이 이렇게 한 약속인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제 기자분들도 기사를 써준 내용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지는 않겠지 네. 하고 기다렸는데 3월 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계속 사전 예고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가부에 연락을 했죠. 네. 작년에 약속을 해주기로 했던 그 노량진녀입니다. 그 혹시 어떻게 정책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했더니 걱정 마세요. 4월 초에 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고시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 사전 예고제 도입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업무에 지장이 될 네. 정도로 도대체 사전 네. 예고가 언제 되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교가부에서 4월 초에 난다고 했다. 네. 좀만 기다려달라. 좀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드디어 이제 4월 초가 돼서 네. 2011년 네. 4월 초부터 이제 사전 예고제가 시행이 됐어요. 이야, 박수 한번 드릴게요. 아.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자, 장관님을 만나고 나서 네. 이제는 뭐 내가 하고자 한 게 이제 해결 일단 됐잖아요. 네. 그럼 그 4월까지는 어떤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게 교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임용 정원이 영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학교는 임용고시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도전할 수는 없죠. 네, 네. 근데 이제 기간제 교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출산 휴가나 뭐 네. 병가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뭐 짧게는 3개월, 그다음에 길게는 1년, 2년 네.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교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응시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서야 네. 그 노량진역 활동할 때 저를 걱정하셨던 그런 우려와 걱정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원서를 넣으러 다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 네. 어차피 이건 알게 될 사항이라서 노량진역을 썼어요.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했었고 정책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했다. 이런 활동을 내용을 그랬더니 적었더니 학교 측에서는 네, 거의 100통이 넘는 그 이력서를 넣었는데도 연락 안 한 해서. 군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또 그래서- 시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또 교장들이 딱 보기에 네. 교장 선생님들은 또 얘 또 나한테 또 데이트 신청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는 거죠. 또 시해하면 돼요. 장관도 만났는데 지금 나를 그러니까 이런 게 네, 저는 제가 이제 전공이 사회이기 때문에 지리와 사회를 복수 전공을 해서 사회 교사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을 갖고 뭔가를 바꿔내는 교사야말로 참 교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활동들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건데 맞죠. 막상 제가 원하던 그런 학교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런 이력들이 저한테는 마치 주홍 글씨처럼 다가와서 모든 그런 그 학교에서 퇴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말 내가 교사로 설 수 없는 걸까? 그리고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들었어요. 네. 제 이력서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참 영란이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아이고. 너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좋은 일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교사라는 사회는 아직 이런 것들이 용인될 수 없는 굉장히 무수적인 굉장히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력서에 이런 내용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제 성매에는 삭제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하루라도 선생님 빨리. 되는 게 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다 삭제를 했어요. 네. 예, 삭제를 하고 다시 학교에 넣기 시작했는데 네. 드디어 삭제를 하니까 네. 그때서야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2011년 3월부터는 네. 남고, 용산고에 네. 이제 지리 교사로서 기간제 교사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용산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사회적 기업으로 사람에게 배우는 학교라는 그런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가 아닌 물론 교육의 일을 하지만 사람에게 배우는 학교라는 그런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진로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학교로서 그러면 상담은 주로 뭐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는 거는 네, 학생들 대상으로 학생들. 학생들의 진로나 그다음에 어. 진로 체험 교육 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사실은 음식 나눔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진행을 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음식을 같이 만들어 보고 그걸 나눔으로써 내가 이렇게 사회 일원으로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음식 나눔 체험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래도 용산고등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으로서 얼마나 근무하신 거예요? 기간제 교사로서 1년 1년 근무를 했고요. 근무하시고 예. 그 뒤에 이제 이 새로운 도전을 또 하신 거잖아요. 네, 그 뒤로도 이제 동덕여자중학교에 아. 이제 사회교사로서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도 원래 1년 6개월 계약상으로는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방학 때 계약 해지를 통보를 받게 됐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계신 분들도 이런 활동들 처음에는 이제 모르시다가도 이런 활동들과 제가 이제 다른 사회 활동으로 하는 뭐 전국 기간제 교사 협의회도 만들고 이런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학교에서는 좀 용인되어지지 않은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처음에는 좋은 이미지였다가도 그런 이력들을 아시고는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방학 때 작년 이맘때가 굉장히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갑자기 네. 계약 해지 통보를. 네, 직장도 잃고 뭐 건강도 잃고 가족으로부터 좀 신뢰도 잃고 뭐 사랑도 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은 계속 네. 겹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이 굉장히 또 노량진역 이후에 굉장히 힘든 저의 삶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가장 힘들 때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네. 나한테는 이런 고난과 역경이 계속해서 찾아올까?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나 또 세상 앞에 저는 굉장히 무기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자들과 했던 약속을 떠올려 봤어요. 내가 아이들과 무슨 약속을 했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첫 수업할 때 꿈의 다짐서를 받아요. 꿈의 다짐서? 네, 꿈의 다짐서. 2012년 뭐 꿈의 다짐서. 네. 나는 어떤 분야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이거를 적게 했거든요. 모든 수업을 들어가든지 첫 수업은 항상 그걸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는 학생들한테 그런 꿈의 다짐서를 적게 했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돌아오는 종이들이 꽉 채워지지 못한 채로 빈 종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꿈에 대한 고민들이 네. 굉장히 맞지 부족하구나. 못했죠. 저한테 이제 문제 의식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A4 사이즈로 주다가 반으로 접어서 B4 사이즈로 줘봤어요. 어. 근데 여전히 빈정이가 많은 거예요. 나중에 포스트잇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선생님 근데 아직 꿈에 대한 고민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어. 학교는 어떻게 다가오니? 이랬더니 정말 재미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재미있는 학교 좀 만들어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을 위한 정말로 학교가 정말 행복한 공간, 꿈의 공간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줄게 라고 약속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때 그 그때, 어려운 시절에. 네, 그러니까 다 정말 모든 게 없어지고 난 후에 그냥 세상과 네. 나 혼자일 때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아이들과의 약속이 생각이 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과연 아이들에게 그런 약속을 지키려면 언제쯤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 통념상으로 보통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학교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지위도 낮지 그냥 선생님이지 없지. 예, 돈도 없지. 없지 여기 많으시죠? 남자친구도 없지. 남자친구도 갔다며. 네. 남자친구도 없지. 예, 귀신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 지금. 예, 아무것도 없어. 예,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저의 고민을 공유하고 이런 저와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나섰어요. 네. 제 주변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청년 멘토들이 많더라고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뭐 80만 원으로 세계 여행 정상근 작가님 비롯해서 네, 네, 네. 그다음 마이크 임팩트의 한동원 대표님, 대표. 그다음 딜라이트의 뭐 그 김정현 대표님, 그다음 뭐 여러 국회의원, 기자분들, 뭐 통역사분들 제가 이런 고민을 말하니까 기꺼이 재능 기부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런 신나는 토요 멘토 학교를 아이들에게 좀 꿈과 희망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멘토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학교의 모델을 하나 만들어 가보자. 그렇게 해서 찾았는데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어디서 할 공간이 거야? 있어야죠. 그랬는데 정말로 뜻이 좋으면 함께 해주신 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디서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 꼭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너에게 강의 공간과 사무실을 주겠다. 그래서 야. 이제 드디어 이제 꿈이 실현이 된 거예요. 작은 공간이 이제 물론 제가
단독으로 쓸 수는 있는 없지만 거는 예, 그분이 누구세요? 지금 이제 임용계 유아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임미선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런 분들도 널리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임미성 선생님. 예, 임미선 선생님 그래서 유아 이분이 교육 쪽으로는 완전히 최고. 최고봉이신. 그래서 이분이 그 공간과 네. 수업 교실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쓸 수 있게 된 거죠. 와.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열리는 멘토 학교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재능 기부 교육 봉사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열리긴 하는데 학생들이 뭐 시험이나 뭐 방학이나 이렇게 되면은 또못 오고. 예, 못 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이 봉사로 왔지만 지치기 시작을 맞아요. 하시는 뭔가 거예요. 성과가 눈에 예, 보이는 뭔가 성과 안 나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잖아요. 네. 그냥 맨땅에 헤딩하기 때문에 뜻은 좋지만 그래서 이제 점점 지치기 시작하고 돈도 떨어지고 거의 저의 이제 월급의 절반 정도를 그런 그 교육 운동에 썼으니까 그 스태프들도 자기 자비를 털어서 거기에 쓰고 그러다 보니까 돈 떨어져 뭐 사람 떨어져 이러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뜻이 좋아도. 그래서 이제 잠시 쉬어보자. 지쳤을 때는 이제 잠시 좀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법을 생각해 보자. 한데 한 3월쯤 되니까 무슨 공모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들려와요. 어디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교과부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공모전들에 제가 사업 계획서를 넣어봤어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내용을. 네, 하고 있는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더 첨가를 해서 사업 계획서를 넣었는데 300만 원짜리 떨어지고 뭐 네. 500만 원짜리 떨어지고 작은 금액들은 다 떨어졌어요.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최대 4천 지원, 4천만 원 지원짜리가 네. 턱하니 합격이 된 거예요. 이야. 네. 오. 우리 오늘 방송 나왔네요. 나왔다고요? 고용노동부에서 4천 땡긴 여자. 아니 300, 400은 그냥 떨어지네 운명이. 그죠? 네, 너무 신기하게도 작은 금액들은 잘 다 안 됐었는데 떨어지는데 4천은 확 가장 땡긴방이에요. 큰 금액이 저희가 이제 서류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면 보통 막 책 수준으로 두껍게 쓰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제 혼자 했기 때문에 뭐가 7장. 네. 네, 그래서 행운의 럭키 세븐 7장으로 가자. 어.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넣었는데 그 취지를 좋게 보셨는지 요즘에 아이들 진로 교육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맞아요. 네, 성인이 돼서도 아마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분야 모르는 거 그냥 몰라요. 사시는 분들이 많을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야를 같이 공감해 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아이디어가 좋아서 저희를 이제 최종 합격까지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래서 혼자 지금 현재는 네,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첫 번째 사람에게 배우는 학교의 멘토였던 80만 원으로 세계 여행 작가 정상근 작가님과 제가 공동 대표로 해서 이제 사람에게 배우는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사람에게 배우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네, 아유 교장 선생님이라기보다는 그냥 선생님으로. 그러면 네. 그 이후로는 임용고시를 한 번도 안 보신 거예요? 그들로도 티오가 0명이라서. 영명. 발표를 하는데 티오는 0명. 아까 지리 관련된 선생님들은 안 나가시나 봐요. 한번 들어오면. 저는 이제 사회로 하기 사회로. 때문에. 네. 사회를 어. 배워야 되는데.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네. 그 사범대 똑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분들이 그런 것 알고 있지만 그거를 행동에 못 옮기셨는데 이렇게 옮기신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 세상에 사실 많은 청춘들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절벽 끝에 저희가 밀어드리는 거예요. 확 네. 밀어요. 네. 네. 왜냐하면 사실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떨어지면 날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내 자신이 날개를 갖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 프로거든요. 네. 자 우리 젊은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 주고 싶으세요? 정말로 행동의 기적을 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거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생각했던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겼더니 네. 정말 세상이 그 뜻을 알아주고 네. 저의 뜻대로 세상을 바꿔줬어요. 맞아. 네, 그때 당시 뭐 저 혼자의 힘이기도 하고 네. 뭐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힘이기도 했지만 네. 뭔가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행동 하나 옮기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뭔가 작은 거라도 행동에 옮기다 보면은 반드시 세상은 여러분의 행동을 알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들이라도 네. 꼭 행동으로 옮기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즉시 반드시 될 될 때까지. 야 오늘 19회 꼴통 네. 마스터. 오늘은 정말 꼴통쇼. 우리 오늘 고시 특집으로 네. 배웠습니다. 오늘 한 방에 4천 땡긴 여자. 네. 오늘 우리 차영란 마스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정한 선생님이라는 기준에 내가 그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3년, 4년 고생하는 선생님을 얻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세상에 내가 만든 선생님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지금 현재 사람에게서 배우는 학교를 통해서 또 실천하고 계십니다. 저는 임용고시 따로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 자, 임용고시 임용고시 안 없이도 보시고 전 네. 교육부 장관 장관 그리고 아이고 장관 대신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면 그 수능인가요? 모의고사 뭐죠? 수능 시험 그 시험 딱 한 번 봐서 점수 한 1점 2점 차이로 자기 인생이 많이 바뀌잖아요. 맞아. 전 그건 사실 너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차영란님이 이제 교육부 장관이 되면 수능 그런 시험은 없애주시고 네. 왜냐면 그때쯤 되면 저희 아들이 이제 커서 대학 입시 볼 때거든요. 그래요. 저희 아들이 5살이어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순간 그 네. 교육부 장관님과의 그 데이트를 지금 방금 그런가요? 한 2분 정도 네. 진행하셨어요. 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꼴통 마스터 우리 차영란님께 네. 야 나도 지금 뭔가 머뭇거리는 게 있었는데 나도 이분에게 뭔가 나도 미션을 받으면 아니면 나도 내가 뭔가 이렇게 지금 사회적 활동을 좀 뭔가 하고 있는데 나도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꼴통 챌린저 그냥 쉽게 지금 내 마음에 대한 이 정도면 이분이면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자 우리 꼴통 챌린저 용기 내서 도전하실 분 나오세요. 뭐 어깨가 결리면 들으셔도 돼요. 저처럼. 자 용기 내서 나오시면 됩니다. 이 나오는 용기도 사실은 네 우리 여자분 네 박수로 박수 모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희한한 건요. 여기 처음에 오셨을 때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하다가요. 형 저분 꼭 챌린저로 나오실 것 같아. 그럼 꼭 그분이 나오세요. 그러세요?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 네. 자 우리 마이크 잡으시고요. 여기 이렇게. 저는 아까 이거 네. 치마가 아니라 저는 뭐 이게 다리 가리는 건 줄 무릎 알았는데 담는 줄 알았어. 치마네 이게. 저는 가린 걸 그대로 붙이고 나오시길래 저 무릎 담는 줄 알았어요. 계속. 난 여기서 옆에 사람이 음료수 네. 흘려가지고 네. 그걸 싼 줄 알았더니 그게 치마였구나. 아니, 이런 거 어디서 팔아요? 어디서? 옷가게. 옷가 동네가 어디예요? 수원. 수원. 네. 수원이 옷이 좀 참 특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옷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만드는 거예요. 네. 그죠? 예, 자 좋습니다. 본인 자기 소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 국제학부에 4학년 재학 중인 김경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애님, 네, 손들 수 있는 이 용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요. 일단 우리 차영란 마스터 오늘 이렇게 얘기 들으셨잖아요. 소감이 어떠셨는지 좀. 듣는 내내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막 부정맥이에요. 최면요법 사용하세요. 네. 심장 꺼내가지고요. 그 체면 전문가 오셨어요. 저희 선생님이 저 가슴 치료 낫게 해주신 분이세요. 정말요? 네. 그러셨구나. 김덕성님이다. 자,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불확실한데 그렇게 행동을 옮기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만 명이 같이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그 한 분이 세상을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 김경애님은 어떤 지금 심정에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저는 요즘에 협동조합 쪽에서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협동조합이요? 네, 법이 바뀌어서 협동조합법이 네. 작년에 통과됐거든요. 네. 좀 이런 거 나오면 좀 아는 척. 그러게? 법이 바뀌어서. 네, 이제 4학년 2학기 다음 학기가 이제 4학년 2학기라서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생에 대해서. 그러다가 협동조합이라는 걸 좀 알게 돼 가지고 네. 그게 뭔가 대한경제 쪽에서 사회적 경제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런 기업인데 어쨌든 그게 관심이 생겨서 책을 읽고 혼자 공부를 하다가 협동조합 창업 경영 지원 센터라는 그런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냥 거기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공부하고 싶어요. 얘기를 해서 지금 같이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는 있는데요. 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가 의문이 들고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아니에요. 그만두세요. 자, 다른 챌린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그만두고 싶고 뭔가 포기하고 싶고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물론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 불안함이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봤어요. 뭐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그런 그 고민의 시간을 깊게 가지다 보면은 뭔가 항상 질문이 딱 그래. 아까도 제가 힘든 순간에 들었던 질문 2가지가 있었잖아요. 다시 생각해봐도 그렇죠. 선생님. 그다음에 가장 내가 뭔가 가진 게 없고 인생의 바닥이었을 때 아이들과 한 약속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이렇게 전향을 했지만 교육 분야긴 하지만 전혀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그렇죠. 어쩌면 새로운 길을 지금 뚫고 네, CEO로서의 그런 삶을 다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불확실성에 저도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10월부터 이런 도전 사람에게 배우는 학교라는 이름으로 도전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저도 중간에 지치는 시간이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나아가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고 아까 가슴 뛰는 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분야라면 저는 계속해서 도전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잠깐 제안을 네. 드리면요. 제가 이제 뭐 책에도 써놨지만 그 나의 마음은 하루에 수십만 번씩 교차한다. 49%와 51%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은 결국 1%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갈등이 생길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를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A4 용지 반을 딱 접으셔가지고요. 이쪽은 해야 될 이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적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많잖아요. 그럼 바로 그만두세요. 근데 해야 될 이유가 더 많잖아요. 그럼 무조건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갈등하는 마음은 끝없이 존재해요. 다만 그거를 내가 얼마나 강한 힘으로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세요. A4 용지 반을 딱 접으세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쪽은 해야 될 이유, 하지 말아야 될 이유, 내 마음이 힘들고 교차할 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하고 싶으면 아무래도 그쪽을 더 쓰겠죠. 그죠? 또 하기 싫으면 또 이쪽을 또 할 것이고. 그러면 미션이 2개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완전 꼴통 우리 이영석 꼴통이 주는 미션은 바로 요겁니다. 네. 요거는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네. 요건 하셔서 저희 페이지 꼴통조 페이지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올리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 좋아요 안 눌렀죠? 네. 저희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꼴통쇼 치면 저희 페이지가 나와요. 네. 거기에 치고 나서 지금 했던 그걸 노트를 써서 그거를 이제 딱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올려주시면 되고. 자, 혹시 차영란님이 우리 챌린저에게 한번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할 만한 미션이 있다면? 네, 저는 그 가슴 뛰는 심장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도 다양한 경험 속에서 사실은 제가 뛰는 심장 순간을 향해서 나아간 길이 교육 분야였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대학생이시고 또 관심 분야가 국제 관계 학부 쪽이시니까 다양한 경험 속에서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떨리는 심장을 갖는 순간은 반드시 적어놓고 내가 왜 이런 것들이 동요를 했을까? 그리고 이게 뭐 며칠간 지속되는지를 지켜보고 경과를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인생 큰 계획을 세워 나가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까지 오셨으면서 가슴 찌었던 일까지 밑에 한번 같이 한번 네, 알겠습니다. 현재도 뛰고 있는. 네. 자, 우리 김경애님이 우리 꼴통 미션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꼴통쇼 오늘 19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 차영란 마스터께서 혹시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제가 그 사람에게 배우는 학교 음식 나눔 프로그램을 오전에 진행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 하나하나가 사실은 나눌 때 또 세상이 바뀌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많잖아요. 요즘 사실 힘든 세상을 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그래서 이 힘든 순간을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이야기를 주변에 나누고 힘든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까지 나누고 그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일을 찾다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음식 나눔 프로그램에서 나눔의 대상을 먼저 정하고 음식을 만들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나눔의 대상을 여기 계신 분들 한 명을 정해서 중에 한 분을 정해서 그 음식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기 있는 분들에게 주려고 제가
3개를 준비를 해왔어요. 3개, 음식을 3개를. 네, 음식 3개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그 자신의 꿈의 다짐서 항상 제가 묻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한 3년 후, 5년 후, 멀게는 뭐 10년 후 아니면 자기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씩 해주시는 여기 청중이 계신다면은 제가 만들어온 음식 나눔을 통해서 3분에게 음식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드려볼까요? 그래도? 그러면 아까 우리 김경애님은 하나 드리고요. 네. 또 나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뭐 할 수 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휴먼 플랫폼 정세화라고 합니다. 네. 네. 네, 그 앞에 소개해드렸듯이 휴먼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유로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예, 제 꿈은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말에 좀 더 힘이 실려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고, 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저는 꼭 그 꿈을 저도 이루겠다고 오늘 서약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지원해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네, 네. 그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음식까지 함께. 네. 음식 다 끝났어요. 네,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없어요. 나눠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혼자 먹지 말고 좀 나눠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수고해주신 우리 차영남 마스터에게 여러분 큰 박수 몰아주시면서 저희 꼴통쇼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